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BNK 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슈들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파악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업계 담당자들 만나서라도 모두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기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의 큰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BNK 금융지주 말씀드리는 첫 시간인데요.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사실 3대 지방 금융사들 중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DGB 금융지주,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까지 중심으로 하는 JB 금융지주,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BNK 금융지주가 있는데요. 좀 실적이 좀 엇갈렸어요. 두 군데는 좀 성장을 했는데 BNK는 이제 NIM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PF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부터 좀 실적이 좀 안타깝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NK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로서 아래 수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총 영업이익별에서 75%지만 실질적으로 더욱더 순이익을 따져보면은 90% 가까이 이 두 개 은행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과 저축은행, 자산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증권과 저축은행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 PF 관련된 이슈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아쉬웠던 게 이 NIM이 좀 떨어졌어요. NIM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2% 아래까지 1.8%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일반 5대 시중은행 정도의 수치입니다. 즉, 이 시중은행보다 더욱더 좀 집합해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금리 대출 쪽으로도 할 수 있는 지방은행들이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수치고요.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 지주랑 보면은 여기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NIM이 거의 2.5에서 3% 가까운 수준까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차이가 상당한 부분이죠. 이 NIM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은행이 돈 버는 가장 그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게 이제 예금을 받아가지고 비싸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이자 장사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걸로 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자 장사를 좀 지금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 보니까 3분기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또 횡령 같은 좀 사고도 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좀 고금리 예금을 좀 팔고 이러면서 관련돼서 좀 이자 조달 비용이 좀 늘어났죠. 좀 원가를 좀 비싸게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NIM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원가성 이제 예금이라고 하는데, 저원가성 자금 조달이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서 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될 때 이익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대손 충당금과 자본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대손 비용률이 1% 안쪽 0.6% 이하로 관리를 좀 해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가 충당금도 크게 쌓이진 않고 있다는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IS 비율은 당연히 안정적이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는 은행권들을 볼 때 이 티어1 자본만 조금 더 뽑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티어1 자본은 이제 후순위 채권 같은 것들은 좀 빼고 실제 너네 자기 자본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영구채 같은 것들 좀 바로 어떻게 보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들만을 뽑아가지고
같은 분모에다가 이제 CET1을 비율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BIS보다 조금 더 통제된 비율인데 이 부분 비율도 현재 11%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까지 이걸 끌어올리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오고 좀 문제가 됐던 건 이 PF예요. PF 관련해가지고 다른 곳들 특히 뭐 JB금융지주는 NIM에서 돈을 잘 벌었고 DGB금융지주는 PF 관련 노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좀 적어요. 근데 BNK는 아쉽죠. 여전히 PF 관련 노출이 전체적으로 많은 데다가 비은행권 관련해서도 제일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브릿지론도 하지만 신용 공여 형태,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좀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이제 대출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좀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계속 쌓아야 되는 이슈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보다도 증권이라든가 이쪽에 PF 논란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BNK 투자증권의 PF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거는 돈이 되는 일이니까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뛰어들었던 거잖아요. 즉 리스크로 비용은 생겼는데 먹거리는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BNK 금융지주가 실적이 떨어졌던 게 이 NIM과 그 다음에 PF 관련이었는데 뭐 PF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조금 이제 업황이 나아진다면은 조금 금리 인하 속에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 관련해서 실적이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악재들을 다 미리 반영한 BNK 금융지주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 실적을 보면은 컨센서스에 좀 미치지 못하는 좀 실적이 좀 나왔어요.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이제 1조 정도 영업이익은 여전히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기저효과 삼아가지고 2024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장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시적 요인까지 좀 더해졌어요. 이제 좀 고금리 예금을 좀 해야, 상품을 팔아서 해야 할 정도로 좀 일시적 요인이 더해졌는데, 그렇게 떨어졌던 님 순위 예대 마진을 좀 어떻게 관리해서 끌어올릴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부동산 PF 관련 우려는 이제 3대 지방 금융사 중에 가장 우려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BNK 증권사의 어느 정도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당주 관점에서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실적이 뭐 그렇다고 뭐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에서 한번 볼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BNK 금융주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슈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뿐 아니라 2차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모든 이슈들 각각의 담당 멘토가 전부 다 풀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 영상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수익 볼 수 있는 큰 바탕으로 삼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